1990년대 초 일본에서 내 책이 출판되어, 지금 보시는 이 책이 그 당시에 일본에서 출판됐던 책들입니다. 일본에서 내 책이 출판되어 나는 일본의 출판사로부터 초청을 받아 그곳에서 파동 문명에 관한 강연을 하였습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왔었어요. 한 400~500명 정도. 그때 나는 30년 후에는 한국이 일본을 능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일본에서는 한국 조사단을 꾸려 한국에 직접 조사하러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한국이 일본을 능가하려면 100년은 걸려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조사단들이 와서 한국에 대해서 쭉 조사를 해보고 여러 가지를 다 보고 나서 지금 현재 한국이 우리 일본을 따라오려면 100년은 걸려야 한다고 얘기했어요. 지금쯤 그 조사단들은 그때 내 말이 진짜구나 하며 실감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한 3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그들은 진짜 한국이 우리를 앞서는구나 하는 것을 실감할 것입니다. 물론 기술력은 일본이 한국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그 당시에 우리나라 제품은 아키하바라에 가면은 땅바닥에다 놓고 팔았어요. 길바닥에다가 그냥 땅바닥에다 놓고 자기네 제품 위에다 놓고 팔고. 그러나 지금은 파동 문명 시대입니다. 그 당시에도 일본 사람들이 파동 문명을 이해 못하는 거예요. 파동 문명이란 한마디로 말하면 속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파동 문명은 속도를 말하는 거예요. 속도. 기술이 문제가 아니라 빨리빨리 하는 속도가 문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빨리빨리 하는 속도는 한국 사람들의 체질입니다. 우리는 체질 자체가 우리는 빨리빨리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컴퓨터라는 것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일본은 한국에 뒤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빨리빨리를 못해요. 그 사람들은. 30년 전에 한국은 안경점에서 안경을 맞추면 20분 내지 30분이면 찾아갈 수 있었는데 우리는 20~30분 있으면 안경을 찾아가요. 그런데 일본은 최소한 일주일 아니면 열흘 정도 걸렸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 사는 국민임을 자랑했는데 그 당시에 일본 사람들의 수명이 이 세상에서 가장 길다고 그랬어요. 그때 나는 그런 식으로 그렇게 오래 살면 뭐하냐 하면서 그들을 비웃었습니다. 왜냐면 그 사람들이 70~80년 사는 거나 우리 빨리빨리 사는 사람들이 30년 사는 거나 우리가 더 많이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니는 오래 살아봤자 오래 사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죠. 이해하셨습니까? 한국의 정치는 후진국 수준이지만 지금 우리나라 정치는 아직까지 후진국이죠. 예. 그러나 한국의 과학이나 예술은 선진국을 능가하여 앞으로 초인류 국가로 발전할 것입니다. 그리고 초인류 과학은 전 세계를 주름잡는 최고의 과학으로 그 위세를 떨칠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천지수단, 사이파워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2022년 5월 5일) 한국은 아시아 국가 최초로 북대서양 조약기구 즉 나토의 사이버 방위센터 정회원으로 가입했다고 국가정보원이 밝혔습니다. 이 사이버 방위센터는 CCDCOE라고 해서 이 나토에 있는 이 컴퓨터를 하는 사이버 센터입니다. 나토 사이버 방위센터는 2007년 러시아의 해킹으로 에스토니아라는 나라가 있어요. 에스토니아의 국가 시스템이 마비된 것을 계기로 해서 그 이듬해 5월에 발족한 것입니다. 러시아가 해킹을 해가지고 에스토니아의 모든 시스템을 마비시켰어요. 그걸 토대로 해가지고선 그 다음 이듬해에
발족한 것이 바로 사이버 방위센터입니다. 앞으로의 시대는 사이버 시대가 될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김정은이 핵무기를 개발해도 우리가 사이버 공격으로 이북 전체를 마비시키면 핵무기는 결코 발사될 수 없는 것입니다. 투마스 핸드릭 일베스 전 에스토니아 대통령은 클릭 한 번으로 상대 국가의 전력망, 또 교통망, 상하수도, 가스 등 인프라를 마비시키거나 폐쇄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여기서 그 인프라라는 건 사회 기반 시설을 말하는 겁니다. 뭐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 뭐 수도, 전기, 또 그 밖에 여러 가지 교통망, 또 전력망 이런 걸 전부 다 마비시켜 버릴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미래 문명 사회인 것입니다. 앞으로 미래 문명은 이렇게 클릭 하나로다가 하는 시대로 변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나라는 그게 굉장히 빠르죠. 우리나라는.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살다가 다른 나라에 가면 막 갑갑합니다. 왜냐면 무슨 우리는 어디 가든지 전부 다 휴대폰이나 하기가 편하잖아요. 근데 미국에 가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하고 틀립니다. 우리는 정말 편안한 겁니다. 지금. 좀 어려운 말이지만 나를 지배하는, 나도 모르는 나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를 지배하는, 내가 나를 지배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나도 모른다 이거예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나를 지배하는 나는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나도 모르는 나는 또 무엇일까요? 돈을 벌어야지 하는데 돈은 벌리지 않고 자꾸 놀러 가고 싶다면 그때 놀러 가는 나는 과연 누구일까요? 돈을 벌어야지 하는데 돈을 안 벌고 자꾸 놀러 가고 싶어서 놀러 간다 이거예요. 그런 사람의 그 놀러 가는 나는 뭐고 또 돈을 벌어야지 하는 나는 또 누구일까요? 그리고 왜 자꾸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일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한 대로 왜 되지 않는 것일까요? 이것을 해결하면 여러분은 원하는 대로 마음 놓고 살 수 있으며 또 생각대로 원하는 것 모두를 이루면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나를 지배하는 나, 그리고 나도 모르는 나, 그것은 바로 무의식인 영혼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은 무의식입니다. 생각하는 나는 자의식인데 나를 움직이는 나는 영혼인 것입니다. 그러나 영혼은 나를 지배하고 움직일 뿐 생각이 없어서, 영혼은 생각이 없어요. 생각이 없어서 내가 나를 모르는 것입니다. 예. 이 영혼만 여러분들이 알면 이 세상은 간단합니다. 그리고 뭐 모든 이런저런 일이 없어져요. 거짓말 이런 것도 다 없어집니다. 영혼은 거짓말이 없어요. 자의식이 거짓말을 하죠. 예. 무엇을 해야지 하며 생각하는 것은 자의식입니다. 여러분들이 난 뭘 해야 되겠다 지금 생각하잖아요. 그건 자의식이에요. 자의식은 눈앞의 세계를 보거나 또 듣고, 앞의 세계를 보거나 듣고 또 생각을 통해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행동을 주관하는 나는 자의식이 아니라서, 그건 자의식이 하는 일이지만 여러분들의 행동을 주관하는 그 나는 자의식이 아니라서 자꾸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생각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지 하는데 일찍 안 일어나진다 이거예요. 만약 자의식의 판단이 심각한 상황이라면, 자의식의 판단을 했어. 근데 아주 심각해. 그럼 그때 그 심각함은 영혼의 각인이 되어 영혼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보니까 심각해. 아주 심각한 일이야. 안 할 수가 없어. 그런 것은 그 심각함이 영혼의 각인이 돼서 그때는 영혼을 움직여요. 근데 심각하지 않으면 안 움직인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나 심각한 수준이 아닌 상황은 자의식의 생각일 뿐 영혼의 각인이 되지 않아 영혼을 움직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심각하면 달라지는데 안 심각하면 또 달라진다 이런 얘기예요. 안 움직인다 이런 얘기예요. 자의식과 영혼은 그 작용이 서로 다를 뿐, 다르죠? 생각하는 것하고 움직이는 것하고 작용이 다를 뿐 이렇게 서로 연결된 하나라서 사실은 하나입니다. 하나인데 한쪽은 움직이는 쪽이고 한쪽은 생각하는 쪽이죠. 하나라서 우리는 왜 그런지 알 듯하면서도 모르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면 이제 알아진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영혼도 움직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영혼이라는 것은 무서운 겁니다. 영혼은 행동을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 없이 1년 동안 계속해서 마스크를 썼어.
그러니까 지금 어때요? 마스크 벗으라도 안 벗잖아요. 길바닥에 다녀보세요. 다 쓰고 나와요. 그게 왜냐면 영혼이 쓰는 겁니다. 그게 습관이 돼서. 생각이 없어요. 생각이. 뭐 본인은 그래도 혹시나 또 걸릴까봐 이렇게, 그건 핑계지. 자의식의 핑계지. 영혼이 계속해서 쓰다 보면은 영혼 안에 각인이 돼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마스크를 써야 된다는 걸 지금 그게 일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셨습니까? 그게 바로 영혼입니다. 그러니까 행동의 영혼을 해요. 아셨죠? 되고 안 되고는 이렇게 영혼을 움직이느냐 아니면 생각만 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왜냐면 된다라는 것은 행동적으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행동을 안 하면 되는 게 아니죠. 그리고 이 영혼은 또 7가지 본능을 주관하고 있어 본능이 나도 모르게 나를 움직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본능이라고 하는 건 전부 다 영혼이 움직이는 거예요. 영혼이 주관하는 거예요. 책을 펼치면 글자가 보이지 않고 예쁜 여학생의 얼굴이 자꾸 보이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학생이 공부해야지 하고서 책을 펼쳤는데 글자는 안 보이고 오늘 버스에서 만난 그 이쁜 여학생의 얼굴이 자꾸 떠오르는 것, 이게 바로 본능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셨습니까? 책이 글자가 안 보인다 이거예요. 공부해야지 하는데 공부가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죠? 이렇게 영혼은 레벨, 격입니다. 격. 또 사랑, 감정, 건강, 그리고 성적 욕구를 주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대로 잘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생각을 했는데 그 생각대로 잘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영혼을 마음대로 사용할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혼이 무의식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 자체를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강의를 계속해서 듣고 이제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아, 영혼이 그렇게 되는 거구나 하는 걸 이제 이해하기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몰라요, 그거를. 생각이 없어서. 아셨습니까? 만약 영혼을 느끼고 사용할 줄 안다면 그때 그 능력은 여러분이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뜻밖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영혼을 움직일 줄 알면 여러분들은 뜻밖의 능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밖의 능력을 사이파워라고 합니다. 예. 여러분들이 뭘 한다 그러면 다 손으로 해요. 여러분들이 뜻밖의 능력을 손을 쓰지 않고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뜻밖의 능력입니다.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뻗어나가는 기운입니다. 그러나 뻗어나가는 힘 속에는 반대로 끌어오는 힘 또한 숨겨져 있습니다. 우주는 원래 그렇게 생겼어요. 우주는 이렇게 서로 다른 작용이 함께 움직이는 것입니다. 보기에는 뻗어나가는데 그 안에는 끌어당기는 것도 있는 겁니다. 끌어당기는 것 안에는 또 뻗어나가는 것도 역시 숨겨져 있다는 얘기예요. 우주는 그렇게 생겼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원하는 대상을 향해 뻗어나가면, 여러분들의 영혼이 원하는 대상을 향해서 수많은 물건 가운데 저기 관심 있다, 이렇게 어느 한 물건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뻗어나가면 그 안에 끌어오는 힘은 그 대상을 여러분 앞에 끌어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걸 갖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결국은 이렇게 원하는 것을 현실에 끌어오는 능력이 바로 사이퍼인 것입니다. 그럼 이제 생각만 해도 끌어올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은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사이퍼라는 단어를 처음 들어봐서 낯설게 느껴지지만 앞으로 이제 미래에 모든 사람이 즐겨 찾는 능력이 바로 새로운 능력이 바로 사이퍼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힘은 여러분이 상상할 수도 없는 막강한 것입니다. 사이퍼 힘은 막강한 겁니다. 저 뭐 손으로 계산하는 이렇게 움직이는 계산 이런 걸 다 여러분이 계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사이퍼를 천지를 움직이는 수단, 즉 천지를 움직이는 수단, 즉 천지수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머리를 써서 뭘 한다 그러면 안 되지만 사이퍼는 막강한 겁니다. 예를 들면 태풍도 없애버릴 수가 있고 태풍도 불게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그거는 어떻게 머리로 계산할 수 없는 겁니다. 그게 그런 능력이 바로 사이퍼입니다. 그래서 사이퍼를 천지수단이라고 합니다. 천지를 움직일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바꿔 말하면 신의 능력인 신성에너지인 것입니다. 이 사이퍼를 옛날 사람들은 신이라고 그랬어요. 이거를 신의 능력이라고. 왜냐면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 신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생각으로는 상상이 되지 않는 그런 우주의 원칙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주의 작용이나 우주의 원칙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이퍼가 신의 능력인 신성 에너지라면 사이버 과학은 신이 베푸는 신의 문명입니다. 사이버 과학도 속도도 눈앞에 보이는 현실과 공간이, 즉 눈앞에 보이는 현실, 지금 여러분들 이 물건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또 그리고 이 공간이, 이것이 입자 문명 시대의 이 세상이라면, 이 세상 하면 눈앞에 보이는 현실하고 이 공간이죠. 이게 이 세상이죠. 이 입자 문명 시대의 공간입니다. 사이퍼와 사이버 문명은 파동 문명 시대의 현실과 공간인 것입니다. 파동 문명 시대는 사이퍼가 현실이고, 그 다음에 사이버 문명이라고 하는 세계가 공간이에요. 그게 사이버 공간. 아셨습니까? 전혀 다른 차원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죠? 조금 어려운 얘기지만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미래를 알기 위해서는. 이해하셨습니까? 즉 눈에 보이지 않는 공간을 통해 원하는 것을 눈에 보이지 않게 끌어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뜻밖의 능력을 사용하는 시대가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사이버 과학은 사회 기반 시설 모두를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저 나라의 전기를 전부 다 없애버릴 수도 있고, 수도도 안 나오게 할 수 있고, 교통망도 다 끊어버릴 수가 있고, 그런 걸 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 과학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기능 모두를 제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버튼 누르고 하는 걸 전부 다 제어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사이퍼는 신이 할 수 있는 기능 모두를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이 사이퍼라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 인류가 신신했던 그 신이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모두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천재지변이라고 생각되는 자연재해를 컨트롤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걸 천재재변이라고 그러잖아요. 태풍이 분다, 그래서 뭐 집이 날아가고 그런 걸 천재재변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이퍼는 그걸 없애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의 능력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자, 지금 이미 이 사람은 지금 고인이 되어버렸죠. 이미 고인이 되어버렸지만, 또 그리고 나하고는 인연이 되잖아, 내가 도와줄 수도 없지만, 저렇게 의식을 잃은 강수연 씨 또한 의식을 돌아오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이퍼는 돌아오게 할 수 있어요. 단지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도와줄 수도 없고, 또 이미 잡고 있습니다. 이미 죽은 건 안 됩니다. 왜냐면 육체하고 끈이 끊어진 건 안 돼요. 도와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미리 알았으면 도와줄 수도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셨습니까? 이렇게 신의 능력처럼 생각되는 사이퍼 또한 파동 문명인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시대는 이와 같은 파동 문명 시대가 될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 에고가 강합니다. 에고, 나라고 하는 에고가 강해요. 그래서 나라고 하는 자기만 내세울 뿐, 우리 한국 사람은 내가 처한 입지는 별로 느끼지 못합니다. 우리는 입지는 별로 생각 안 하고 나만 자꾸 우겨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파인지 이건 따지지 않고 나를 자꾸 우기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은 분파 싸움이 그치지 않고, 이조시대 때나 지금이나 전이나 분파 싸움이 그치지 않고, 또 그 분파 또한 서로 뭉치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같은 분파도 헤어져요. 한마디로 처한 입지를 몰라 전체적인 통합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한국 사람의 가장 큰 맹점입니다. 자기가 강한 것까지는 좋은데 자기 입지를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걸 잘 몰라요. 다 뺏깁니다, 이렇게 되면. 이해하셨습니까? 이건 우리 한국 사람으로서 깊이 자각해야 되고 반성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민족성일 뿐, 우리 한국 사람은 에고가 강하기 때문에 자기의 그 입지를 챙기지 못하는 그런 민족성일 뿐, 사람 모두가 전부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예. 전부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은 이와 같은 사실을 알아. 이렇게 입지적인 것은 잘 생각하지 않고 자기 에고만 강하다는 것을 잘 알아서 입지의 세계를 위해 더욱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제 입지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도 반드시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세계는 이와 같은 사람들에 의해 주도될 것입니다. 우리 한국의 입지를 챙기는 사람에 의해서 세계는 주도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세상을 내 몸처럼 생각하는 위대한 한국 사람이 전 세계를 이끌어 간다는 뜻입니다. 사이버 문명과 사이버 능력가에 의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은 우리 한국 사람 중에서 5% 내지 10%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전 세계를 이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전 세상을 내 몸처럼 생각하는 그런 사람은 우리 한국 사람 중에서 작게는 5% 아니면 많게는 10% 정도가 될 것입니다. 이 옛날에는 미국이라는 나라하고 소련이라는 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강하고 가장 큰 나라였습니다. 미국하고 소련이. 여기서 소련은 지금의 러시아를 말합니다. 물론 러시아보다 더 컸죠, 소련은. 그 중에서 이제 러시아가 그래도 이제 소련에 해당되는데, 그러나 이 러시아는 공산주의, 다시 말하면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러시아는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지금은. 이 사회주의는 개인이 노력하여 개인의 능력으로 사는 사회가 아니라, 개인이 열심히 노력해가지고서 또 개인의 능력을 통해서 사는 그런 사회가 아니라, 나라나 사회가 먹여 살려준다고 하면서 개인의 재산을 인정해주지 않는 사회를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이북에도 보면 자기네 집 있잖아요. 자기네 집이 아니에요. 그냥 빌려 쓰는 거지, 저기 쉽게 말하면. 아셨습니까? 사회주의 국가는 그게 없습니다. 너 나가 그러면 그냥 나가야 돼요. 이해하셨죠?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이북 또한 여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회주의를 내건 나라는, 그 사회주의라는 그런 나라는 모두 무능해서 옛날에 소련이 아닌 것입니다. 옛날에 소련은 셌어요. 강했어요. 그런데 지금 러시아는 강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사회주의를 내세운 나라들은 전부 다 그렇다 이거예요. 무능하다 이거예요. 왜냐면 자기 개인의 노력이나 개인의 능력이 발휘되지 않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초기에 소련은 사회주의를 내세웠을 뿐 아직 사회주의에 물들지 않아서 지금처럼 무능하지는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멀쩡했어요. 근데 사회주의를 한다 그랬죠. 그리고 사회주의를 했어요. 몇십 년이 지났어요. 이제 무능해졌어요. 6.25 전에 이북 사람들은 우리랑 같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6.25 지나서 지금 이북 사람들은 무능하죠. 저 사람들은. 뭘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십시오. 러시아는 덩치만 컸지 머리가 멍청한 사람들로 모여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느꼈죠? 이제는. 싸우러 가는 사람이 어디 싸우러 가는지도 모르고 갔다가 겁나면 도망가 버려요. 그냥. 이게 바로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그래요. 무능해요. 사회주의는 무능을 만들어냅니다. 아셨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도 지금 우리 남한 사람들도 사회주의가 뭔지 자꾸 사람들 좋아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도 무능하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거기 가서 그렇게 살면 다 무능해집니다. 저절로. 우리가 여기서 살기 힘들다 그러지만 힘든 것은 여러분들이 능력 개발하기 위해서 힘든 거예요. 아셨습니까? 힘들다고 거부하지 말고 즐겁게 타면은 여러분들은 무능해지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리고 세상은 지금 이 정도의 수준입니다. 예, 지금 이 정도 수준이에요. 그리고 사회주의 국가는 다 망합니다. 결국은 망해요. 자, 요즘 젊은이들은 저 마크를 잘 모르겠지만 저기 바로 새마을 운동 마크입니다. 지금은 세계 곳곳에서 한국의 새마을 운동을 실천하는 나라가 많습니다. 새마을 운동으로 잘 살게 된 종주국, 우리가 종주국이죠. 새마을 운동의 종주국이죠.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이 한 게 바로 새마을 운동입니다. 새마을 운동으로 잘 살게 된 종주국은 그 고마움을 모르는데 새마을 운동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잘 된 거예요. 그 고마움을 몰라요. 지금은 모르는데, 자, 세계 곳곳의 나라에서는 지금 저렇게 우리 한국의 새마을 운동 길을 꽂고 자기 나라에 저기다 꽂혀 있어요. 길을 꽂고 또 한글을 배우면서 지금 잘 살겠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아래 그림 보세요. 자, 아래 그림이 저기 영어로 써주면 새마을입니다. 쉽게 말하면. 새마을 운동 또한 파독문명 시대의 발상이었던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은 위대한 대통령입니다. 내가 사는 고향을 향해, 내가 사는 이 터전을 향해서 원하는 부를 부지런히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 그것이 바로 새마을 운동인 것입니다. 새벽종이 울렸네.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몸을 움직여서 해요. 영혼을 움직이는 방법은 몸을 움직이는 거예요. 몸을 움직여서 습관화되면 그게 바로 영혼이 사용되는 겁니다. 마스크를 벗지 않고 아직도 계속해서 쓰고 다니듯이 말입니다. 사실 이 마스크를 쓰면은요, 눈만 나오기 때문에 눈만 이쁘면 대부분 다 이쁘게 보여요. 그래서 못생긴 사람들은 악착같이 쓰고 다녀요. 오늘 우리는 파독문명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 오늘 우리는 파독문명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의 세계는 점점 더 파동 문명으로 변해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올 여름부터 이 내 강의도, 지금까지 내 강의는 우리 한국말과 일본어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한국말과 일본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향해 이제 영어로 나갈 것입니다. 올 여름부터는. 그러면 사이퍼 능력과 또한 전 세계로 퍼져나갈 것입니다. 물론 이 지구를 위해서라면 사이퍼 능력가가 이 나라 저 나라에 여러 곳에 있어야겠지만,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사이퍼 능력가가 많으면 좋겠지만, 이 지구는 피치 못할 문제점을 안고 있어서, 우리 지구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문제점을 안고 있어서 가능하면 문제점이 별로 없는 우리 동양에서 그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서양으로 넘어가 버리면 이것이 오히려 우리한테 해가 돼서 돌아오게 됩니다.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동양에서 주도권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어, 여러분들이 바로 그 주인공이 되어서 이 지구를 이끌어가길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예, 그럼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